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52쪽 분권화입니다. 자, 분권화의 정의는 그냥 이해하시면 되죠. 하위 관리자, 일선 관리자에게 의사결정이 있는 거를 이야기하죠. 자, 특성은 관계를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분권화를 하는 게 좋냐는 거죠. 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면, 아까 비용이 많이 들면 권한이 만든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직권화. 그 다음에 조직 방침의 통일성일수록 권한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직권화. 대규모 조직일수록 시장 구조가 복잡하면 권력을 나눠줘야 되죠? 분권화. 우수한 관리자가 많을수록 권한이 이미 잘 되어 분권화. 통제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면 분권화. 조직 환경이 동태적이다 급변할수록 분권화. 그럼 그 옆에다 하나만 쓰세요. 급변하는 환경. 그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일 때는 분권화가 좋다라는 것이고요. 판매 시장이 널리 분포되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분권화가 좋고,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막 나눠져 있으면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직권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직권화가 좋은지, 어떤 상황일 때 분권화가 좋은지, 이게 시험 문제이죠. 그럼 또 하나만 써놓으세요. 빈 공간에 탄력성, 창의성, 능동성을 필요시할 때는,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분권화야 되겠죠. 그래서 탄력성, 창의성, 능동성을 필요로 할 때는 분권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분권화의 장단점도 별표 많이 하세요. 자, 권한님하고 비슷해요. 나눠놓으면 최고 관리자가 중요한 결정에 더 시간을 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율성을 가지고 실무 변화에 대처하고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게 되고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증진이 되고 동기부여 창의력, 민주적이다, 비공식적 관리체계가 만들어지는 반면 단점은 머스트로 통합이 너무나 많이 나눠놓으면 통합이 안 돼서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직권화라고 말씀드렸죠. 중앙의 지휘 감독을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빠지는 거고 조정이 되지 않아요.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권화하기 전에 뭐가 만들어지면 좋아요? 통제 기술이 통제 기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권화 시키는 게 더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직 구조 구성 요인은 세 가지. 가장 난이도 하문제입니다.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하세요. 이게 사지선다할 때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정의를 쓰고 나온 거야. 그래서 복잡성은 조직 내 존재하는 과업의 분화 정도. 어떻게 세무화가 됐는지. 그래서 수직적으로 분화됐느냐, 수평적으로 분화됐느냐,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느냐로 나눠질 수 있고요. 공식화는 조직 내 직무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기 위한 절차, 규칙에 명시화된 정도. 그래서 표준화도 기억하셔야 되고 절차, 규칙에 명시화된 정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식화가 높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일수록 공식화하기가 쉽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직무기술서, 규칙, 직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 등 규정과 규칙이 많은 조직이 공식화가 높은 조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낮은 조직은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는 공식화하기가 쉽지 않죠. 표준화된 틀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낮은 조직. 자, 직무 수행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량권이 전문인가들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많이 용인된 거가 공식화가 낮은 조직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공식화가 높은 조직은 개인의 제한권은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제한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도의 공식화 조직은 개인의 제한권이 낮다라고 하나만 써놓으시면 되고요. 공식화, 어떤 표준화 정도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예요? 구성원들이 그걸 보고 동일한 행동을 하니까 정형화시킴으로써 통제하기가 좁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신속 정확하게 과업을 잘 빠르게 할 수 있고